오늘은 고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개혁을 단행한 왕, 성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종은 960년에 태어나 17년간 고려를 다스린 제6대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고려 전체를 뒤바꿔 놓았기 때문이죠. 성종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의 아들인 왕욱이었는데 아버지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성종은 사촌형인 경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당시 경종은 겨우 27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 위독해졌습니다. 문제는 경종의 아들인 왕송이 겨우 2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경종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린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신하들에게 휘둘릴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경종은 사촌동생인 성종을 후계자로 선택했죠. 당시 성종은 22세로 국정을 운영하기에 충분히 성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선택받은 데에는 가족 관계도 영향을 미쳤는데 성종의 아버지인 대종과 경종의 어머니인 대모광우는 모두 태조 왕건의 자녀였죠. 거기다가 성종은 광종의 딸인 문덕광우와 결혼해 왕실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성종은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은 후에도 조카인 왕송을 계령군으로 봉하고 친자식처럼 키웠으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죠. 이렇게 해서 왕송이 바로 제7대 목종이 됩니다. 아무튼 경종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성종은 즉위한 이듬해인 982년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오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올리라고 한 것이죠. 이때 최승로라는 학자가 올린 글이 바로 그 유명한 시무 28조입니다. 최승로는 이 글에서 왕과 신하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화롭게 정치를 펼칠 것을 강조했으며 또한 각종 폐단을 고치고 유교적 정치 원리를 따를 것을 주장했죠. 성종은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유교적 정치 운영을 추진했고 그 정치는 단순히 의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은 백성들의 삶에도 귀를 기울였는데요. 986년에는 의창 제도를 시행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구호책을 마련했고 993년에는 상평창을 설치해서 곡식의 물가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효자를 찾아 상을 내렸는데 당시 효는 충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였기에 이런 조치들은 모두 당시 정치가 지향하는 바를 널리 알려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성종은 고려의 정치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 왕인데요. 중앙 정치 조직도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 삼성 육부 제도를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이성 체제로 운영했고 육부는 인사, 군사, 재정, 사법, 예법, 공사를 각각 담당하는 실무기구였습니다. 또한 군사기물을 처리하는 중추원을 새로 설치하고 문산계와 무산계를 도입해 관리들의 위계를 정비했죠. 지방행정에서는 983년부터 중요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지방 일을 향리들에게 맡겨왔지만 그들의 자의적인 통치가 문제가 되자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향리 조직도 호장 등으로 일괄 개편해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했죠. 교육 분야에서는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향리 자제들을 개경으로 불러 교육했지만 큰 호응이 없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성종은 이후 992년 국자감을 크게 지어 자신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그러자 과거제도 또한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어 거의 매년 시행되었고 급제자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성종시대는 유교적 색채가 강했지만 불교를 억압하지는 않았는데요. 오히려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도입하는 등 불교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훗날 고려 대장경 제작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중국식 제도만 도입하고 고려 고유의 전통문화인 연등회, 팔관회, 설랑 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성종의 개혁이 고려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죠. 성종 초기 고려는 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여진족과는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요. 거라는 송과 고려의 동맹을 끊기 위해 993년 소선영이 이끄는 군대로 고려를 침입해 1차 고려거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준비가 부족했던 고려는 초기에 고전했지만 서희의 외교 협상과 안용진 승리로 거란과 화의를 맺었죠. 그 결과 고려는 압록강 하류까지 영토로 인정받아 강동 6주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실을 뒤흔드는 큰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바로 성종의 두 여동생인 헌해왕후와 헌정왕후가 각각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죠. 헌정왕후는 이웃에 살던 이복 숙부 안종과 정을 통해 임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런 사실이 성종에게 발각되자 성종은 안종을 사수연으로 유배 보냈죠. 그런데 헌정왕후는 안종의 유배 가는 길을 배웅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산통을 느껴 아들인 대량원군을 낳다가 산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성종은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고려의 현종으로 즉위하는 인물이죠. 한편 헌해왕후 역시 김치향과 간통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헌해왕후는 천추태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성종은 김치향을 처형하려 했지만 헌해왕후의 부탁으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으로 왕실의 권위는 대대적으로 실추되었죠. 그러던 997년 음력 10월 성종은 병에 걸려 위독해졌고 조카인 계령군 왕송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당시 성종은 겨우 38세의 젊은 나이였죠. 세상을 떠나기 직전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대사면을 내리자는 말에 성종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는데 그래봤자 뭐하며 나를 계승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새 은혜를 베풀 것이냐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성종의 현실적인 판단력과 후계자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죠. 성종은 죽기 전 후계자 계령군을 직접 대면한 뒤 왕위를 전했고 이후 내천왕사로 이동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종이 만든 제도들은 충렬왕 대의 관제격하를 당하기 전까지 개선만 있을 뿐 전면 부정된 적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성종의 개혁이 고려라는 국가의 기틀을 제대로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성종의 17년 치세 동안 고려는 그 뼈대가 통째로 교정되었습니다. 정치, 교육, 지방행정까지 성종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죠. 또한 중국의 선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호족 세력을 완전히 억누르지 못해 문벌귀족 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했고 이는 훗날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간접적 배경이 되기도 했죠. 성종이라는 묘호는 국가 체제와 문물, 제도 정비를 완성시킨 군주를 뜻하는데 고려 성종만큼 성종이라는 묘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네요.